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전압을 거른 전압보다 증폭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첫째는 철심에다 구리코일을 감은 전자석의 형태이거나 두 번째는 마그네틱이라는 이렇게 연구 자석을 쓰는데요. 전자레인지에 이것을 통해서 마그네틱 연구 자석을 증폭을 해가지고 안테나를 통해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만드는데요.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지금 정말 1차 코일에 지금 철심에다가 1차 코일 이렇게 점화 코일 내부에 철심이 들어있는데 전자석이 올립니다. 그래서 그 코일을 감안하면 이 코일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 놓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 구리선이나 알루미늄이나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놈은 다 되는데 철심 자체에도 인비소, 질소, 또 흑연 탄소 가루를 첨가시키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자석에서도 그렇고 어떤 이것이 배터리 만들거나 연구 이렇게 하실 때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게 트랜지스터, 카패시터에도 동일하게 그 사이즈를 대자를 좀 구리든 비금속의 사이즈로 두 사이즈 이상 들어가시면 그 전도차, 전이차가 생겨가지고 뺑뺑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되어서 거기다가 연구자석 없는 방식, 있는 방식을 쓸 수 있는데 자철석도 가능합니다. 연구자석도 대중소 들어가고 전기장이 자기장을 건드려서 계속 전기를 생성해서 전기를 가두고 이게 플러팅 게이트 역할 또는 것을 카패시터 역할을 하거나 순간적인 전기 증폭을 이루는 트랜지스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LED 발광 다이오드 이렇게 이런 레이저 발광 다이오드 또는 펠티어 소자에도 사용하거나 태양 전지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 배터리로서 롤처럼 만들어 갖고 해서 이쪽 이렇게 이온 상태로도 되고 롤처럼 만들어 가지고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흑연 자체로도 흑연에 여러 겹, 수십 겹의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고 입자나 가루, 수천 겹도 괜찮아요. 입자나 가루를 대중소 들어 홈을 파서 표면적을 넓혀줍니다. 이것은 그래서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도 동일한 기술을 씁니다. 배터리 양극재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전기 전조차가 틀려서 스파크 발효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리튬이 전기 분해를 통해서 사실상 그 어떤 수용액을 전해질을 지나가게 될 때 수소산소가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수소산소를 순간적으로 빼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이 전기 분해할 때도 서로 파형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적여서 이제 기타 파일 회전 방식으로 돌려주면 에너지 단위가 세고 전기 분해법, 열 분해법으로 수소산소 추출이 되거나 구리 그 전기가 전도되는 모든 금속, 구리, 알루미늄 뭐 다 되죠. 철도 되고 자철석도 됩니다. 자철석도 그래서 대중소로 사이즈가 들어가요. 이런 금속들을 또는 판의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구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 가지고 이렇게 저런 전기 동도가 틀린 놈을 일부러 섞어서 가루 형태로 이렇게 뭐 구리다, 알루미늄, 뭐 철이다, 일단 다른 종류의 금속이 워낙에 많으니까 이거 섞어서 스파크 발효 그 화재 그 고열 일으키는 현상을 일부러 만들어주기 위해서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나 어떤 데는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 갖고 혼합해서 용액을 넣어서 용광로에서 판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서로 이렇게 사이즈를 두 사이즈 이상 이렇게 판의 형태도 대중소 이렇게 넣어주면 제 기술인데 사이즈가 틀리면 이렇게 전기가 전도되는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요. 전지차로 인해서 그래서 전기가 많이 생성이 되는데 판의 형태로 넣거나 물에다가 불이나 이렇게 이런 알루미늄이나 전기가 전도되는 놈을 대중소 넣어주고 그다음에 인비소, 질소, 화합물로도 돼요. 금속 화합물,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주고 연구자석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싼 자철석을 넣어서 전기를 걸어주면 전파도 전기니까 그래서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분해, 열분해로 수소산소 고열이 같이 일어나면서 수소산소 생성이 되고 전기도 생산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폭발 리튬 같은 거는 넣으면 이제 폭발의 힘이 있기 때문에 수소가 순간적으로 많이 팽창하기 때문에 나트륨 칼륨도 순간적으로 그것을 진공성 속에 만들어서 빼가지고 폭발하지 않게 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배터리 자체에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넘어가서 제 기술 일부러 언급하려고 좀 이게 잠깐 점화 코일의 전자석의 형태로 해가지고 처음 넣은 전류보다 전류를 증폭한다라는 이런 개념이 벌써 우리 전자레인지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석의 형태로 철심에다 코일을 감안하면 전기를 끊으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증폭하는데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제 방식은 사라지는 방식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사이즈를 구리 사이즈다. 그럼 구리다. 그럼 인비스 대중소로 만들어 두 사이즈 이상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대중소로 만들어서 뭐 10사이즈도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이차, 전도차를 만들어 왔다 갔다 전기장을 만들고 연구자소가 계속 건드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사라진다면 플로팅 게이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전기 저장 구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자석도 전기장이 자기장을 계속 건드려서 전기를 생성한다. 플로팅 게이트로 계속 계속적인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필요 없으면 빼면 이제 0이니까 이게 있을 때는 전기가 있을 1이고 이 방식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연구자석에다가 이렇게 정방향, 역방향, 순방향, 역방향으로 전기를 걸어서 N극과 S극의 자기 모멘트를 배열을 바꿔서 1과 0으로 만들 수 있다. 어떤 사이즈를 따라서 일십, 백, 천만, 대중수로 만들. 아까 지금 그것도 대중수로 만들 수 있어.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어떤 그 TMR 센서라고 있어요. 자기 센서가 있는데 50나노초까지 이렇게 반응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제 방식으로 하면 좀 개선이 좀 될 것 같은데요. TMR 센서든 통합 IC 센서든 전류 센서는 한 200나노초, 800나노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제 방식으로 이 통합 IC 센서가 구리다. 반응은 구리든 알루미늄 전기를 전도하는 놈에다가 대중소로 넣어주고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넣어주면 제 방식으로 만들면 좀 더 사이즈를 적게 하고 전류도 적게 먹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장의 반응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TMR 센서의 통합 IC 센서도 동일하게 LED 반도체나 이런 반도체 트랜지스터처럼 제 방식을 사용하였다면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전이차를 만들어서 전류를 증폭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간적인 이게 전자석에 전기를 걸어 놓으면 보면은 전기를 우리가 뭐 그 전기 생산할 때 증기 발전이다 또는 석유 발전이다 그러면 이 모터 회전축을 구리를 많이 감아 놓고 연구자석을 구리에다가 대중소 두 사이드 이상 감아 놓으시면 하나는 부드러운 회전, 하나는 파워 있는 회전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하시면 제 기술에 두 사이드 이상 일 해놓는 거 중요하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연구자석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간다.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인데요. 그래서 오토바이 엔진이나 이런 이런 자동차, 전기차든 상관이 없다. 회전축 돌아갈 때 전기를 생산한다. 오토바이 엔진으로도 할 수 있다. 드리는 연료에 비해서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려요. 현재 있는 모든 인버터 발전기를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고 오토바이 엔진으로 하면 더 좋다라는 거죠. 그것을 좀 개조해서 미니로 해가지고 오토바이 엔진으로 드론으로 만들거나 해서 위아래 이렇게 양쪽으로 앞뒤로 위아래 이렇게 돌려가지고 드론을 만든다 그랬죠. 그렇게 하시면 오토바이 엔진 개조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자동차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오토바이 엔진으로 이렇게 양쪽에 두 개 오토바이 두면 그게 자동차 아니냐. 외관만 자동차처럼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1기통, 2기통, 3기통, 4기통이 있듯이 오토바이 엔진은 하나짜리 양쪽에 각각 바퀴를 하나씩 돌리는 식으로 돌아가면 두 개의 오토바이지만 전기적인 신호를 똑같이 주면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고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 전기를 똑같이 신호를 주면 되니까요. 전기적인 방식도 되고 이게 석유 방식도 되고 둘 다 돼요. 둘 다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 엔진을 하나의 회전축을 같이 움직여줘요. 1기통, 2기통, 3기통. 그래서 연소기관이 4개짜리 있어요. 2개짜리, 3개짜리 있어요. 8개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오토바이 엔진으로 돌린다. 라고 하시면 제 기술이 다. 또는 오토바이 엔진과 자동차 엔진, 자동차 연소기관과 오토바이 엔진을 같이 섞어서 쓸 수도 있다. 똑같은 회전수로 돌아가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동차 연소실이라도 이쪽 바퀴 하나 돌리기, 이쪽 바퀴 하나 돌리기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그 전자력인 컴퓨터 통제를 받기 때문에 똑같은 회전수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전기 자동차 같은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기 자동차 바퀴 하나씩 움직이는 거 또는 4개로 움직이는 거 이 부분을 내가 얘기를 했더니 YTN 어떤 중소기업이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비행체에 있어서 왼쪽 오른쪽 프로펠러 이렇게 석유 방식이든 전기 방식이든 연료를 어느 쪽 왼쪽은 좋게 조금 안 주면 이렇게 자세를 제어하거나 가변 프로펠러 얘기했더니 그것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독일의 어떤 항공기 회사가 하시든 현대기아차 해석을 하시던데, 이건 제 기술은 YTN의 정보 출연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삼성과 대기업 이런 데서 제 기술이 쏟아지더라.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국정원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광고를 이렇게 몇십 군데하고 정보기관 내시더라. 대한민국 미국 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팔로우를 안 해서 이제 팔로우까지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들어왔고, 여기 저기 우원식 국회의장, 뭐 국회의원들하고 장관들 들어오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의원이 50명 이상 들어오더라고요. CIA, FBI도 중국 정보기관도 들어오고, 미국의 방첩기관들 들어오고, MI6 같은 데 들어오고, 인도 군 자체가 들어오고, 인도 대통령과 총리, 전 대통령, 현 대통령, 총리, 캐나다 총리, 인도 정치인들, 캐나다 의원들도 좀 몇십 명씩 들어왔는데, 영국의 찰스 왕도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팔로우를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광고는 제가 속일 수가 없고요. 광고는 몇 해 전부터 계속 광고를 내시더니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도 뭐 되게 대거 소개하더라 자기는. 저는 그런데 가입하지 않습니다. 불법 단체 가입하지 요구하시면 112가 옵니다. 점막 코일, 네. 그래서 YTN 그 무단으로 제 기술을 쓰시면요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다. 전 세계 정부 차원에서 좀 보고 있으면, 유럽연합도 들어왔어요. 공식 계정에서 일본도 그 정보기관들이 보고 있었던가 본데요. 정체를 안 드러내시다가 드러내시더라고요. 일본 공식 계정에서도 들어왔고, 러시아 임무부도 중국 정보기관과 장수정열의 정보기관 대사관들이 저한테 팔로우를 하시더라고요. 국영 비디오가 중국 공산당 통제죠. 국영 비디오는 1억 2천 뭐 이러던데, 얘네 회원수가. 거기서도 제가 인도 언론 30군데도, 인도 군도 팔로우 하시고, 미군도 한 몇백 군데가 팔로우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군과 국방부도 들어오고, 사우디 공식 정부 공식 계정에서 들어오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뉴질랜드군, 뭐 스리랑카, 파키스탄군 들어오고, 우리나라 군도 들어왔어요. 이재명 대통령 들어온 다음날 그다음에 우리나라 언론들도 대거 들어왔거든요. 알고는 있건데 드디어 정체를 듣게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내셨는데 보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팔로우 사기 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바보가 아니었어요. 영어도 못해요. 이렇게 팝송 제가 이렇게 합니다만은 영어를 잘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점화장치에는 자기 자석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전자석의 형태냐 아니면 소규모로 할 때는 마그네틱 이렇게 연구 자석으로 합니다. 그럴 때 큰 규모로 할 때는, 크게 전기가 사용할 때는 전자석의 형태로 70m 구리를 걸어가지고, 구리를 그렇게 두 사이즈 이상 들어가시면 제기질이에요. 드린 전기에 비해서 스파크가 훨씬 잘 일어납니다. 고전압이 순간적으로 이것을 전류가 끊으면 이게 자기장에 붕괴하면서 그것이 어디로 갈 데가 없어서 한 군데로 확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나 본데, 고전압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스파크를 만들어냅니다. 한 군데는 어디로 이렇게 방향에서 딱 응축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스파크를 만들어내는데, 전자레인지에서는 이것을 마그네틱이라는 연구 자석을 이용해 가지고 순간적인 고전압을 해서 마이크로웨파를 엔테나를 통해서 마이크로웨파를 전송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교류했을 때 가능한 부분이죠. 직류는 잘 안 되고요. 전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교류를 쓴다. 저도 구글 통해서 알았습니다. 직업이 아니니까요. 직업이 아니니까 모든 다양한 지식을 직업이 아닌 이상 구글 통해 학습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전류를 끊길 때 이 자기장이 붕괴하면서 고전압이 발생하여 스파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연구자서는 아니지만 자기 유도 작용을 위해서 순간적인 고전압을 나타냈지만 계속적인 저장 고전은 아니다. 저 방식은 서로 구리든 인비소, 구리에다가 좀 더 전자를 많이 생성하기 위해서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가루를 넣고 연구자석 사이즈도 대중선 넣어서 자기장이 스스로 이쪽 모든 만물을 서로 평균하고 자기네들끼리 하나가 되기 위해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이 자기 전기장이 움직이면 자기장을 건드려서 전기를 저장하는 계속적인 저장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게, 전혀 기술이 틀려요. 연구자석에다 구리코일을 감아놓고 그래서 이렇게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만드는 전기를 걸어줘요. 전기를 거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전기장이 오토의 힘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통 증기 발전이나 석유 발전 같은 거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왜 전기가 그렇게 생성되는가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전기장이 운동 방향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건 제가 이제 전 세계 처음으로 주장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전기를 수천 개 넣어놓고 전기를 걸어줘요.
걸어주고 다시 이쪽으로 교류 전기를 빼면요 전기장의 운동 방향이 생깁니다. 정회전, 역회전. 그렇게 되면 얘가 자기장을 건드리는 현상. 그때 이제 전기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들인 전기보다 나오는 전기가 더 많다. 그럼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구리코일을 감는 식으로 안 하고 그리고 연구 자세에 닿지 않아야 돼. 열 때문에요. 자철석으로도 가능하대. 자철석 대중소 넣어주고 자철석도 아니면 구리다 그러면 구리이온을 대중 구리를 대중소로 넣어주고 사이즈를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가루를 이거를 전자를 좀 많이 생성하기 위해서 이걸 비금속을 넣어주거나 같이 해주는 거 섞어 화합물로 넣어도 반응하도록 둬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그런 것들 많이 주고 이쪽은 적게 주고 이렇게 적게 주고 많이 주는 따라서 전이차를 만들어준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연구 자석을 대중소 넣어주거나 자철 뭐 싸게는 자철석도 돼요. 전기를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얘네들이 하나 서로 사이즈가 틀리니까 하나가 되고자 해서 움직이는 전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을 건드려줍니다. 그때 이제 전기가 계속 이건 이제 플로팅 게이트로 들어가 그 반도체에서는 아니면 순간적인 전류 중폭의 구조로 가지고 트랜지스터로 전류 중폭으로 가지게 되게 되고 자유전자가 많이 생성되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태양전지에다 이걸 바르든지 배터리로 해서 논로에서 저런 구조에서 논로 하든지 이것은 MLCC 기술에도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형광체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고 전자석에 있는 철심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도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섞어주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구리든 알루미늄, 금속에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리튬에도 이거 섞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리튬, 갈륨에도 이것을 섞으시면 리튬하고 질소, 리튬이 아니라 갈륨하고 질소 화합물이 있는데 이런 건 없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기존에 LED 반도체든 트랜지스터든 LED 발광 다이오드든 뭐 레이저 발광 형광체든 사이즈를 대짜리 중짜리 그다음에 카페시다거든 트랜지스터 대짜리 중짜리 소재 금속에 들어가서 해서 쟤네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운동력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연구 자석이나 자철석에 들어가면 제 기술이다. 이해가 가시죠? 이건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가 개발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어떤 이런 자동차에도 이렇게 전기 1차 코일이 철심에다 1차 코일을 감아서 전기를 순간적으로 끊으면 이것이 전기가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를 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 점화 플러그로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순간적인 고전압을 만들어서 팍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렇게 되고 전자레인지 같은데 이런 소형기기에서는 마그네틱 이런 전자석의 힘을 전류를 많이 들이니까 연구 자석을 통해 전류를 중폭하고 순간적인 중폭이에요. 순간적인 계속 전기를 걸어줘야 되죠. 그래서 전기가 많이 들죠. 그래서 연구자 그리고 좀 중폭해서 좀 고전압을 한 군데 만들어서 안테나로 해가지고 이것을 마이크로 전파를 전자레인지에서는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스템에 전기를 강중량 넣어서 약하게 마이크로웨파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가스불처럼 강중량으로 마이크로웨파를 전압을 틀리게 해서 줄량을 틀리게 해서 만들어내죠. 그러면 약불로 가스불 강중약처럼 해서 전기가 곤자레인지에 고기라든지 음식물이 골고루 익혀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시간대를 따라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반도체를 이용해 가지고 RF 소자라고 있는데 반도체를 이용해서 할 때도 이것도 서로 다른 파형이에요. 마이크로웨프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파형 저주파레드 이런 걸 섞어서 이것을 서로 다른 파형을 만들어 갖고 같이 융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차를 따라서 한쪽은 저주파를 좀 에너지 당연히 낮은 거 고주파에 섞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그네토인데요. 예초기나 오토바이, 경비행기, 초기 자동차 등에서 연구자석을 사용하는 마그네토 전마 방식을 사용한다. 회전하는 연구자석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전기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고전압을 생성한다. 전류를 이제 끊어주는 거죠. 이렇게 너무 교류 전화기를 사용하나 본데 주기적으로 자기장을 변화시킨다 보니까 이거로 교전기를 변해서 전기를 끊어주어 가지고 이렇게 고전압을 계속 전기를 주진 않겠죠. 고전압을 쓸 때만 이렇게 고전압을 이렇게 끊어주면 이렇게 고전압이 생기더라. 고전압이라는 건 전류 단위가 세다는 뜻이죠. 센 전기 이렇게 전기를 압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방식이어서 제 방식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마 플러그 자체는 자체 사석이 아니다. 중심 전극 절연체 금속 셀로 구성된다. 현대에 있는 자동차는
전만 코일 내 철심을 통한 전자석 원리를 통해 전기를 끊어서 순간적으로 그 전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쪽에도 스파크 장치로 가는 거죠. 전마 스파크 그쪽으로 가서 순간적으로 그 전류를 확 높이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전자석 원리를 사용하고 소형 엔진 등은 연구 자석을 사용한다. 계속해서 이것도 파파파파파 가스레인지 고장난 거 보시면 타타타타타타타 이러면 기분 좋습니까? 우리 집에 가스레인지가 지금 그런 상태인데요. 고장이 났다라는 거. 그러면은 연료가 들어 있을 때만 스파크를 일으켜주고 해야 되는데 타타타타 이거 고장난 거죠. 네, 고장난 거. 그래서 필요할 때만 스파크를 일으켜서 딱 해줘야지. 그걸 이제 조절을 해줘야죠. 연료가 있을 때 그러면 고장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적인 고전압으로 전구를 끊는 방식을 사용한다. 현대차는 전막 코일러 철심을 통한 전자석 원리를 사용하고 소형 엔진 등은 연고자석을 사용합니다. 연고자석을 통해서 하더라도 전류가 연고자석을 통해서 고전압이 일어나더라도 전류가 증폭된다는 거죠. 순간적인 들이는 전기가 굉장히 많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승에도 전류가 많이 든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걸로 생산해봤자 비용 대비해서 드리는 전기에 비해서 나오는 전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생산을 못해요. 네네. 근데 제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고요. 그래서 구리나 이런 뭐 다른 금속 된자리, 아연, 철석 이렇게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가루를 섞어서 기타 다른 걸 해도 돼요. 사이즈 이것도 다 두 사이즈 이상 대중수로 들어가고 서로 다른 전이차를 만들어 갖고 지가 스스로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지지 않고 전류가 들이는 전기가 그리고 전기장이 자기장을 계속 건드려서 계속적인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획기적인 처음으로 만들어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대양전지 이거를 이제 이런 데다 그런 금속판으로 넣어가지고 그래서 전류를 계속 들이는 전기를 들여서 교류해도 되고 직류도 되는데 그걸 통과하면 첨단 전기보다 전자가 많이 발생하여서 가전제품에서 뭐랄까 효율이 엄청나게 좋게 돼요. 이런 히터기 같은 데도 냉장고, 에어컨, 로봇 그다음에 자동차에도 들어가고요. 첨단 전기보다 전류가 증폭돼서 계속 생산에 되는 방식에 대해서 가정 내에서도 이런 판을 50개씩 이렇게 딱 있고 전기를 걸어줘갖고 교류 전기도 되고 직류 전기도 되고 직류 전기로 걸으면 전자가 들뜨고 외부를 통해 빼고 교류를 통해서 왔다 갔다 계속 들이면서 전기를 끌어오는 방식으로 들어갔고 전자 들뜨기 하고 쪽으로 끌어오고 이렇게 해서 전기장으로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전기장을 운동을 시켜주는 거죠. 방향을 바꿔서 수명의 앞방으로 이렇게 해서 전기장의 방향을 운동 방향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장의 전류를 행사하는 이런 방식 50장이 딱 들어가 있다면 우리 10개 갖다 50장짜리 그럼 혈액에서도 전기를 생산하죠. 그래서 모든 가전에는 이거 다 들어간다. 그래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전류를 처음 넣은 전기보다 이게 스스로 발전기를 갖고 있는 셈이 되겠죠. 전류를 그래서 모든 현재의 전기가 들어가는 가전기기 이게 들어가면 효율이 틀려진다라는 거죠. 얘가 자체 발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누진세가 많잖아요. 그죠? 효율이 틀려져서 들어간다. 공구에도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도 조그만 이런 배터리를 금속 배터리에다 그러면 구리를 알루미늄 되고 철도 돼. 대중석 넣어주고 인비소질석, 탄소가루, 연고자석이나 자철석, 싼 방식의 자철석 대중석으로 들어가서 반응하도록 놔줘요.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이쪽은 많이 주고 이쪽은 적게 주고 이런 전이차를 만들어서 전기를 걸어주면 직류는 외부 회로, 교류는 왔다 갔다 계속 걸어줬다고 뺐다 이쪽으로 걸어줬다 뺐다 이런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장의 방향을 바꿔서 연고자석을 건드려 제속적인 전기 생산 구조로 가죠. 이거를 이제 이런 거 금속 박의 형태로 만들어야 되고 돌도 되고 알루미늄 돼요. 구리전도 되는 거 다 니켈도 되고 갈륨도 되고 망간 아연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다. 이거는 이제 금속 박의 형태 50장짜리 있어요. 100장짜리. 이건 뭐 공구 같은 데도 다 들어가고 전류를 넣은 전기보다 증폭해서 들어가니까 전 되게 효율적인 1등급짜리 있잖아요. 에너지 1등급짜리 전기 들어서 연료를 적게 소비하면서도 전기를 적게 소비하면서도 고효율을 나타내는 그런 제품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조명에도 들어가요. 조명에도 자체 발전을 통해 들어가니까
뭐 전기선에도 들어가요. 전기선이 구리다, 알루미늄도 되는데 알루미늄,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넣어가지고 이제 증폭하면서 가거나 이것을 발열해주 문제가 없어요. 연고자석이 들어가는데 연고자석이 좀 비싸니까 조금 가루 들어가면 괜찮죠. 대신 자철석을 유리석용 고든예사로 이름을 불러서 저처럼 이것이 천론 전기보다 지가 증폭하면서 전류를 자전저가 많잖아요. 얘네들이 이것도 다 두 사이즈 이상 들어가요. 대중소로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 구리도 이렇게 해서 이를 증폭하면서 통신선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통신선도 쓸 수 있고 전류 증폭 구조로 가게 되는데 얘는 전기선, 통신선도 아마 제 방식으로 다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